모닝 브리핑입니다. 전거래일 저PBR 관련주들은 뉴스에 파는 흐름이 나왔고요. 또 실망감에 따라서 매물 출회가 크게 나왔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해서도 낙폭이 좀 두드러진 하루였죠. 네, 맞습니다. 저PBR주들은 뉴스에 파는 흐름이 나왔고요. 또 성장주들은 특정 섹터가 아니라 이 섹터 안에서 가는 종목만 잘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참 투자하기 힘든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반드시 봄은 옵니다. 오늘은 전날의 하락을 딛고 반등장을 한번 기대해보면서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기대가 너무 높진 않았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는 정책의 윤곽은 갖춰지겠지, 그에 따른 뉴스에 파는 세론 흐름 정도는 예상을 해야겠지, 이 수준이었죠. 그러나 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건 그것이 높던 낮던 기대감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실히 가르쳐준 전거래일. 2월 26일 월요일장 한마디. 속빈 정책의 주가는 출렁, 화려한 종목 장세는 찬란입니다. 이 기업의 자율 참여 또 구체적인 세부안 공개를 4월 총선 이후로 미룬 점에 투자자들의 실망감은 확대됐고요. 이에 저PBR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낙폭은 확대됐습니다. 반면 알테오젠, 한미반도체 같이 최근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은 또 너무나 화려한 그래프를 그리며 코스닥의 낙폭이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었던 하루였는데요. 이렇게 제한적인 거래량 속 화려한 종목 장세를 보고 있자니 어디 그 종목 없으면 서러워서 시장 볼 수나 있겠습니까? 화려하니 씁쓸했던 전거래일, 또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앞서 해수 앵커가 설명을 했듯이 밸류업 세부 방안 실망감 속에 최근 부각됐던 저PBR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코스피 지수는 3거래일 만에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순매수했지만 개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기록하면서 0.7% 하락한 2,647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또 코스닥은 장 초반 혼조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면서 코스닥 지수는 0.13% 빠진 867선을 보였는데요. 개인은 코스닥에서 9거래일 연속 사들이고 있고 또 기관은 6거래일 연속 팔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양대 지수 모두 빠졌지만 그래도 힘을 내줬던 섹터도 있었죠. 바로 면역 항암제와 HBM 그리고 리튬주가 올랐는데요. 이 면역 항암제 관련주 안에서는 앱클론이 제2의 HLB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앱클론의 중국 위암 1차 치료제 임상 진행과 CAR-T 치료제 임상 진행을 비교를 했을 때 HLB의 신약 진행 상황과 매우 닮았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에 14% 급등을 했고요. Y바이오로직스는 11%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반도체 60조 원 투자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죠. 반도체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소식과 함께 SK하이닉스가 HBM3를 상반기 중에 양산할 것이라는 뉴스도 들려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QRT는 11%, KC텍은 10% 올랐습니다. 또 리튬 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업계 전망 속에 어제 리튬주도 상승을 했는데요. 테라사이언스가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이고요. 또 엔캠 같은 경우에는 11% 오르면서 33만 원을 터치했습니다. 네, 이러한 섹터들이 어제 시장을 주도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섹터를 공부해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전거래일은 무엇보다 이 성장주 중심에 그리고 가는 종목들만, 소위 끼가 있는 종목들만 아주 잘 가는 장세가 펼쳐졌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렇게 끼가 있는 종목들이 고공행진, 개인기를 펼치며 리튬에선 엔케미, 또 HBM에선 한미반도체가, 바이오에선 알테오젠이 중심이 되어 성장주 안에서도 정말 가는 종목만 가는 철저한 개별주 플레이가 나왔던 하루였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 2월 한 달간 훌륭한 아웃퍼폼을 해준 알테오젠, 바이오 섹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장주 알테오젠 이야기가 좀 주가 되어야겠죠. 지금 호재가 연속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알테오젠은 최근 4거래일간 엄청난 거래 대금을 동반하며 6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주가가 처음으로 강하게 반응해줬던 이유, 바로 세계적인 제약사 머크사와의 변경 계약 발표 때문이었습니다. 작년 내내 알테오젠을 둘러싼 머크사의 인수 풍문을 뒤로하고요. 머크사와의 계약을 비독점에서 독점으로
바꾼 것을 공고히 했죠. 자, 오늘 설명 전에 기본적으로 라이선스 계약 시 수익 구조를 좀 알고 들어가야지 전반적인 스토리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일단 바이오 기업들이 하는 신약 라이선스 계약은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계약이 체결되면 일정 기간 받는 돈, 그것을 확정된 계약금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어디 신약 개발이 쉽습니까? 무수히 많은 과정을 거치죠. 전 임상에서 임상, 거기서 또 뭐 제품화, 이 과정을 거치며 단계별로 성공을 했을 때 받는 마일스톤이라는 계약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열티, 이 기술 이전으로 제품이 생산이 되면 제품 매출에 따라서 받게 되는 추가적인 금액을 말하는 거죠. 자, 이번 알테오젠과 머크사의 계약, 구체적인 로열티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요. 지금 시장에서 이 로열티 연매출 5%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키트루다 매출의 절반이 키트루다 SC로 전환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키트루다 매출 보수적으로 잡아도 뭐 20조 원이라고 칠 때 로열티 비중을 5%로 가정을 한다. 이때 알테오젠이 가져갈 수 있는 로열티는 무려 매년 1조 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증권가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딜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어제는 또 중국에서도 호재가 터졌죠. 중국 치료제약이란 회사에서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기술료를 청구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어제 저녁에는 사측의 공식 입장까지 나옵니다. 사측은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구체적인 마일스톤 기술료나 계약금은 우리가 밝힌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보도 내용은 사실입니다. 라며 로열티 연매출 5% 사실을 공고히 좀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도 2% 추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작년 한 해 알테오젠의 추정 매출을 1,080억 원대로 전망한, 그러니까 가장 근접한 수치를 전망한 현대차증권 엄민용 연구원의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포트 제목 머크가 목숨 걸었다입니다. 주요 골자는요. 그동안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 중 머크와 같은 빅파마 전체 매출액 40%가 넘는 제품을 좌지우지하는 기업이 있었나? 라는 겁니다. 전 세계 가장 높은 매출액을 가지는 키트루다의 SC 제형이 동사의 기술력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목표가는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죠. 지금 리포트가 발간된 23일 기준 추가 상승 여력은 185%가 남아있다는 것으로 풀이가 되자 이날 당일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니 5월 MSCI 편입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파도 미담만 나오고 있는 알테오젠, 이어서 상반기 바이오 섹터가 주목해야 할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일단 당장 3월 감사보고서 제출 시즌을 좀 무사히 잘 넘겨야겠습니다. 이때 제출해야 할 감사보고서, 기업들이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하는지, 또 적자가 5년 연속으로 지속이 되는지 않는지 여부 주시해 보셔야겠고요. 그 이후엔 모멘텀이 될 일정이 아주 쭉 이어집니다. 4월엔 미국 암연구학회 AACR이 개최되고요. 5월엔 MSCI 지수 변경, 또 6월엔 임상종양학회 아스코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초록 공개와 함께 학회 개최 일정에 따라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과 또 패시브 자금 유입에 따라 또 한 번 상승 룸이 열릴 수 있는 종목들 지금부터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오늘장 주목해야 할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방금 살펴본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고요. 또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도 나온 만큼 오늘도 주가 움직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공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다리아 스튜디오는 4분기 영업이익이 2억 원으로 분기 기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고요. 또 VT는 VT 코스메틱과 큐브엔터의 성장으로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작년 영업이익은 4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하이브가 국내 엔터사 최초로 연매출이 2조 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K-팝 시장의 호황으로 음반과 음원 매출이 급증한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하이브의 주가 향방에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아마존닷컴의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오늘부터 한국에서의 서비스를 종료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아프리카 TV와 네이버 치지직 등 다른 플랫폼의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제1회 한국풍력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와 SK 에코플랜트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니까요. 오늘 풍력 에너지주에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한국콜마와 코오롱 인더가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공시와 일정 살펴봤고 계속해서 오늘 증시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지막으로 오늘장 키워드까지 확인해 봅니다. 주도 업종은 옛말, 제한된 거래량 속 이젠 업종 안에서도 가는 종목만 가는 철저한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죠. 과연 오늘도 화려한 종목 플레이가 시장을 압도할지 지켜보셔야겠고요. 오늘 또 뷰티테크 기업 APR이 코스피의 신규 상장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따따블에 성공하면 바로 주당 100만 원이 넘는 단숨에 황제주 등극에 오를 수 있어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모가 대비 4배 상승이 가능할지 또 화장품, 미용기기 섹터의 동반 상승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그리고 내일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가 방한을 합니다. XR기기 관련주의 의미 있는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한국경제TV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죠.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